제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그 힘들던 상황을 극복하면서 20대에 아주 중요한 법칙,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좀 기질적으로 마음이 어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릴 적 회상에 보면 이 말을 들을 때 아주 슬픈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학생입니다. 오늘은 제 아이 이야기도 살짝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실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제 과거 이야기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한 명 있는데 5살 남자아이입니다. 유치원에서 생활 통지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정말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고 뭐 남을 배려하고 모든 태도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훌륭하다. 제 아들이 자신의 학생이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이 아이가 정말 선물 같은 학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쓴 글을 보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나 감동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어린 아들을 보니까 뿌듯함이 밀려온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열심히 살아온 것이 정말 잘 살아온 것이구나, 이런 부분을 잘 성장하고 있는 아들로부터 또 새삼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하고 저의 나이 차이가 40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1977년생이고 아들은 2017년생인데 이렇게 많은 나이 차이가 된 이유, 그러니까 결혼이 좀 늦어지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라면 뭐 20대 때 제가 창조해낸 심리 수업을 학원계에서 너무나 미친 듯이 열심히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었죠. 그런 부분이 크지만 또 제 무의식적인 원인 중에 하나를 찾아보면 솔직히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당시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의 한편으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남들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두려웠던 거죠. 20대 후반에 그 심리 수업을 만든 이후에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고 그래도 가끔 뭐 소개팅 받거나 뭐 여성 만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제 좀 불신하게 되고 이 사람을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어떤 상상들이 좀 생겨나고 그래서 그들의 단점을 먼저 발견하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심리학적 지식이 남들보다 깊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보이기도 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그 갈망이 컸던지라 더욱더 조심스러운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번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이내 실망하게 되고 하늘이 나한테 모든 걸 허락하진 않았구나. 그냥 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멋진 제자를 죽어라 키워내면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행히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일만 더 미친 듯이 집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부모님이 여러 그 의견 차이 그리고 가치관 같은 걸로 이제 서로 싸우시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행복감보다 이제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먼저 뭔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주된 상처를 주신 게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가족을 너무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 가족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기신 분이고 연세가 70대시지만 아직도 그 자신의 잘못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시니까 자신의 언행이 어떻게 누구한테 상처를 심각하게 줬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이런 공감 능력 부족으로 이제 식구들하고 가족들한테 큰 상처를 주셨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고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무의식을 계속 이해하게 되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이해하는 부분이 커지면서 일정 부분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제 아내는 너무나 제대로 된 집안에서 아주 온전한 사랑을 받고 밝게 성장한 사람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많은 정신적인 측면이 제가 변화가 있었죠. 저는 좀 기질적으로 마음이 어린 사람 같아요. 아버지의 폭언이나 이런 부모님 싸우시는 모습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았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자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릴 적 회상에 보면 아주 밝게 웃었던 행복의 순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 심하게 싸우시는 모습들이고
그걸 지켜보는 그 가슴 졸이면서 동생이랑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 어릴 적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기억이 아주 흐릿합니다. 기억하기 싫은 거죠. 아주 단편적인 장면만 몇 개 떠오르는 거지 연속성을 갖춘 어떤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릴 적에 제가 행복한 추억이 많지 않았고 괴로움을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녀에게 그 자존감을 더 키워줘야 되는 그 아버지가 화가 나시면 감정 통제가 안 됐고 여러 많은 폭언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위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고착화되면서 이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태생적으로는 좀 있었던 것 같은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점차 사그러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말 제 스스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내가 찾지 못하면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책을 계속 많이 읽었고, 그래도 책을 보는 때는 폭언에서 해방될 수 있고 다 좋은 얘기들이니까 그런 좋은 가르침들을 갖고 계속 보고 있을 때만큼은 아버지가 주신 부정적인 암시가 제 정신에서는 작동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28살 정도 된 이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없는 소원 만들어서 억대 소득자가 되고 아버지 빚 갚아드린 그 시점이 되면, 그 이후에 아버지가 가끔 저한테 너는 나를 무시한다 이런 말을 가끔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아주 슬픈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아들인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또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폭언, 그거로 인한 어떤 깊은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위대한 스승님들로부터 배운 그 진리를 자꾸 써야 했고, 실전을 통해서 자꾸 쓰면서 그 실전에서 얻었던 그 경험, 그 이야기를 또 그냥 아버지한테 해드린 것 뿐인데, 그런 실전 경험이 갖추지 못하신 아버지가 상처를 입으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날 무시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한 거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하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아버지가 한편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스승님들의 말씀을 더 따르고 노력하는 것이 아버지에겐 제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셈이 된 것 같아서 또 마음도 아팠고요. 아버지가 넌 나를 무시한다가 아닌 내가 말해준 것보다 더 대단하게 노력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큰 상처를 주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또한 어떻게 보면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들을 무시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따라갔다면 정말 아버지 정도와 같은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죠. 제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그 힘들던 상황을 극복하면서 20대에 아주 중요한 법칙,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자랑스러움이 가슴속에서 벅차오르듯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이 내가 터득한 진리를 남들한테도 깨닫게 해주면 너무나 고마워할 것이고, 나 역시 그걸 통해서 너무나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겠다는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형 학원 원장님하고 미팅도 약속도 안 해놓고 그냥 막 협상하러 들어가서 설득하고, 그 이후에 계속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온종일을 강의하면서 모든 심과 열정을 다 쏟아 부어서 거의 탈진하도록 매일매일 그런 수업을 했죠.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받았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암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일매일 더 개선되고 있는, 그리고 남을 돕고 있는 그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저를 점점 더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 모습만이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산 것 같아요. 그래서 28살 그 학원에서 심리수업 만들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했을 때부터는 아주 기억이 구체적으로 잘 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스스로 인정했고, 타인한테 많은 또 인정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내 만났고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더 하루하루가 더 계속 감사하고 소중할 뿐입니다. 내 아들을 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하는 행동이 혹시나 그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얘한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말 한마디 좀 더 조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진심 어린 사랑을 줄수록 그것이 내가 어렸을 적에 온전하게 못 받았던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한테 사랑을 주는 그 행동으로 제 스스로를 치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렇게 너무나 티 없이 맑고 행복한 아이를 제 아들을 보면서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릴 적의 모습이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던 그 어릴 적의 우울한 시절이 아주 저 멀리 사라져가 버리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아들의 모습이 내 어렸을 때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서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행복이 정말 저의 행복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제 마음이 더 진정으로 치유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문득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가끔씩 그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근데 아직 애가 이런 아빠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아이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더 많이 앞으로 아들을 사랑하다 보면 제 마음도 더 진정으로 치유받는 그런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진정한 사랑을 아이한테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부모인 여러분 스스로를 또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여러분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